자,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비효율적인 거겠죠. 그렇다면 비효율이란 뭘까요? 효율성이란 것은 결국 생산성하고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뭡니까? 시간 대비 투자한 시간 또는 투자한 돈이죠.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큼 있었나. 그게 바로 생산성이죠. 그게 또 효율성이고요. 쓸모없는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 뇌는요, 쓸모없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 여유와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자, 영어 독해 하지 않으면 쓸모없어서 능력이 약화됩니다. 리스닝 사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어 말하기 사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겠죠.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두 개와 말하기 쓰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독해는 원하시면 언제라도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닝은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능력이 약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쓰기는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없다면 돈을 내야 가능하겠죠. 쓰기는 서신을 왕래할 사람, 다시 말하면 그걸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일기 쓰는 것도 한계가 있죠. 누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어 독해와 리스닝은 돈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돈이 들거나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학습에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고 그 의존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독해와 리스닝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말하기 쓰기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조력자가. 자, 또 하나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꼭 말하는 게 있죠.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어떻게 하면 까먹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들을 그냥 네이버만 찾아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암기해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법들, 이런 전법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7일 전에 한 번 더 보고 3일 전에 2번 보고 그래서 3회독 정도를 하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뇌가 어쩌고 저쩌고 또는 8,000단어나 22,000단어 암기하는데 몇천 단어마다 보상을 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든지 또는 사람들과 함께 단어를 암기한다든지 또는 게임으로 단어를 암기한다든지 기타 등등 수많은 전법들이 나오지만 다 쓸데없는 짓. 이유는 단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독해와 리스닝을 하시면 스스로 저절로 단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배워야 하는 건데 단어를 목적으로 하는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투자 대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휘라는 것은 단 하나의 단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에브리한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에브리, 모두라고. 맞습니다. 모두의 뜻은 있어요. 그래서 에브리 모두를 외우고 이치는 또 각각이라고 외울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씩 내가 알았다라고 하죠. 물론 이 단어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에브리한 단어를 단어장에서 보셨다면 독해에서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저 단어는 일주일 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브리가 읽다 보면 모두가 아니라 마다란 말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두와 마다가 왜 가능한 것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에브리는 모두의 뜻만 있는 것인가? 아니다. 다른 것도 있구나. 하면서 1번, 2번 외우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읽기라면 읽기, 듣기라면 듣기, 말하기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이아가라 신드롬처럼 목표를 잊은 거예요. 목표를 잊은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신드롬처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다가 그냥 빠져 죽는 거죠. 경치에 지나가는 단어 암기한 거에 만족해하며 야, 내가 단어장을 1회독을 했어, 2회독했어, 3회독했어 하면서 뭔가 성취한 듯한, 다시 말하면 뭔가 게임에서 1승, 2승 한 것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 없음. 그러므로 이 시간에 단어 하나 외울 시간에 문장 하나 더 봐라. 그 모르는 단어는 찾아도 괜찮다. 그러나 적지는 마라. 그러면서 여기서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단어의 뜻을 엿다가 적는다든지 서지스트, 제한하다,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 단어를 적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쓸데없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에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기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기억시키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동작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지문을 더 봐라. 그게 한 단어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며 생산적이다. 자, 같이 한번 지문 돕게 해볼게요. Every brain needs music. 자, 모든 뇌는 뮤직이 필요합니다. The neuroscience of making, of listening to music. neuroscience, 신경과학이죠. 자, 만들고 듣는,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듣는 거에 대한 신경과학에 관한 이야기. Regardless of when the music cells first appeared, the notion that such cells exist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human brain evolved to engage in music. 자, regardless of, 무관하게, 음악 세포가 처음으로 언제 나왔는가? 음악의 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가 처음에 언제 나왔지?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무관하게 그러한 생각은, 그와 같은 세포가 존재한다는 게 바로 가능성을 올려주는 거죠. 아, 인간의 뇌는 진화됐구나. 음악에 관여하도록. Modern humans, Homo sapiens, have existed for around 300,000 years. 근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는 존재했던 것이 대략 30만 년 정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The oldest known musical instruments are flute made from bones, discovered in the southwestern German dating to 40,000 years ago. 가장 오래된 알려진 음악 악기는 플룻, 피리 같은 거죠. 플룻입니다. 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발견된 것은 사우스이스턴 저먼에서 발견됐고, 데이트, 날짜를 따져보면 4만 년 정도 됩니다.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Neanderthals may also have engaged in music, including instrumental music. 자, 그것이, 그리고 데디아라가 It has been suggested, 제안됐어요. 뭐가 제안되냐면 니안데르탈인이 아마도 또한 음악에 이들도 또한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누가 제안한지 모르겠으나 제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기 음악을 또 포함해서 이런 것에 참여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서제스트 했다고 합니다. 서제스트란 말은 우리말에 정확한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넌지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이 흐려요.
그럼 하늘 흐리면 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하늘 흐린 거 비가 올 거를 이렇게 서제스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서제스트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슬쩍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네아트는 아마도 그렇게 음악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악기 음악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거 이제 번역이라고 하죠. 번역이 더 힘들어요. 독해는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Indeed, a fragment of cave bear bone dating to the 43,000 years ago was discovered in the Neanderthal cave in the Slovenia with regular holes on one side of bone. 사실상 그 조각, 동굴곰의 뼈의 조각, 그 날짜가 대략 4만 3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이 날짜가 이렇게 찍혀있는 이것은 발견된 것이 네안데르탈인 케이브, 동굴에서 발견됐고요. 슬로베니아에 있는 그런 규칙적인 구멍이 있었어요. 뼈의 한쪽에. 자, whether this bone was indeed a flute remains the subject of substantial debate. 자, whether this bone, 이 뼈가 정말 플룻이냐, 필이냐 아니냐는 그러한 subject,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논쟁의 그러한 주제로 남아 있어요. On the one hand, data from the study of the bone suggests that the holes were generated by the scavenging spotted hyenas. On the one hand, 한편 그 데이터 연구에서 나온 그 뼈를 연구한 데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구멍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스캐빈지 이게 죽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죽은 고기를 먹는 그런 점박이 그런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 여기서 만들어졌던 걸로 이제 서제스트 되고 있어요. However, 그러나 the arrangement of the holes, the leg of them is on the other side of the bone, and the finding that the modulus of the bone, when played, generate this diatonic scale, raised the doubt that the holes were made by predators or scavengers. 자, 그러나 이 어레인지먼트 홀, 구멍의 정렬과 그리고 데미지가 없다는 거, 다른 편에 뼈의 다른 쪽에 데미지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발견, 이 뼈의 모델, 모형이 플레이 됐을 때 뭘 generate, 만들어냅니까? diatonic scale, 온음계라고 그래요. 음계 아시죠? 온음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제기합니까? 의구심을 제기한다. 구멍이 만들어졌다고? predators, 약탈자, 포식자 또는 scavenger, 그 썩은 고기를 먹는 그들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아, 이거 의심스러운데? 그런 얘기죠. So we may not be the only hominid to have engaged in early forms of music.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유일한 hominid 하면 humanid, 인간에 관련된 인간과 비슷한 종들을 이제 호미니다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과라 부를까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유일한 사람과가 아니지 않을까? 뭐에 관여했던, 초기 형태의 음악에 관여했던 유일한 사람과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것들도 보일 거예요. 뭐랄까? 자, 이런 거 보시면 동사가 몇 개 나오냐면 이 문장 볼까요? 요 문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데요. 동사가 여러 개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해서 구조를 먼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려드는 거예요. 그들의, 다시 문법 강사들의. 예? 주어 나가고, 그렇죠? 쭉 나가다가 갑자기 동사가 한 번 나와요. 한 번, generate 두 번, raise 3번, 보십니까? 4번, 이렇게 나가요. 동사가 4개가 나거든요. 첫 번째 play 된다, generate 생성하다, raise 들어올리다, mermaid 만들어지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배우면서 이게 played는 여기에, 그쵸? 이게 뭐야? 여기 뼈에 그쵸? 뼈가 연주될 때 그렇게 된 거고,
generated diet scale은 대절에 연결돼서 founding을 바로 설명해 주는 거고 raise가 바로 동사로서 전체 동사로서 이렇게 이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이해만 돼요. 이해만 돼요. 뭐가 안 되죠? 여러분 해석한 게 아니에요. 번역만 한 거예요. 천천히 해석하고 시간이 주어질 때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왜 잘못되는지를 구별해 보시려면 누군가 외국인이 이렇게 말할 리는 없지만 문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가? 주어, 동사, 세 번째 동사, 본동사 이러면서 들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정답인가를 아는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은 상식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해만 된 거지 실용적인, 다시 말하면 실제 사용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가상의 존재고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영어 강의를 배워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그럼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로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의미로 모든 것을 다 붙이고 떨어뜨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쓸데없이 이렇게 자르고 분석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면 평생 여러분들은 영어를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전혀 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좋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망가져가는,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 합니까? 자폭이라고 하죠. 자폭에 가까운 강의는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피해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